드디어 8화가 방송되었는데요. 휘몰아치는 스토리 전개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숨죽이고 본 역대급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신을 떠날까 불안해하는 희주에게 사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타이틀을 다 날려버린다 해도 이 세상에 단 하나 남기고 싶은 사원은 홍희주의 백사원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애끓는 감정은 시청자들을 눈물짓게 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원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자 힘으로 보입니다. 사원은 희주가 406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걸 용서해 주었는데요. 오히려 406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평소 희주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 좋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희주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꿈만 같다며 여전히 불안해하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희주가 사원이 집에 없자 전화를 걸게 되죠. 하지만 핸드폰에서 결번이라는 음성 멘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불안한 희주가 꾼 꿈에 불과했죠. 8화 엔딩 장면은 사원에게 엄청난 위험이 닥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요. 사원은 자신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통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범인 실체를 알게 되었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을 길러준 낚시터지기 정상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변인실에 전화를 걸어 사원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다름 아닌 그놈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원은 급하게 주안낚시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한 발 늦은 상태였는데요. 납치범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먼저 도착해 그에게 위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박도재가 알려준 것으로 보이죠. 사원은 쓰러진 정상훈을 구하려다 폭발하면서 함께 쓰러지게 되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9화에서는 사원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원을 구한 것은 바로 지상으로 보이죠. 예고편에 보면 사원이 그를 만나기 위해 주안낚시로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반대편에 있던 상우가 사원을 보게 되죠. 아마도 보육원 사건을 취재 중인 그가 사원의 뒤를 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원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원과 희주가 부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으로 보이죠. 그는 희주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백사원은 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희주가 걱정한 탓일까요? 다행히도 사원의 의식이 돌아오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퇴원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부부의 모습을 보이죠. 희주는 정확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로부터 심규진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사원에 대해 진심인 희주에게 있어 그런 것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희주는 그런 사원을 오히려 안타까워하는데요. 그의 진짜 이름이 뭘까라며 궁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9화에서는 드디어 희주와 사원이 한 무대에 서며 훈훈함을 안겨주었는데요. 사원의 기후동행 브리핑 무대를 희주가 맡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뜻깊은 자리일 텐데요. 함께한 첫 무대에 두 사람은 달달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동시 입장을 하죠. 이때 희주는 사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사원을 자신이 지키겠다며 그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원이 오랜 시간 동안 희주를 정말 좋아했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희주가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후 그에게서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희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신 삶에 대해 이해해 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원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였는데요. 백의용과 심규진 그리고 죽은 백장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죠. 그가 그토록 집요하게 권력을 가지려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백장호 일가에 대한 비리 정보를 모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희주에게 넌 내 계획에 없었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희주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는 오로지 그들에 대한 복수였기 때문이죠. 백의용은 자신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 사원을 비난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현재 사원 자리는 자신들이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이에 사원은 백의용을 향해 역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분노했는데요. 누가 그 자리 만들어달라고 했냐며 자신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할 것 같으니 그만하라며 거친 막말들을 쏟아냈죠. 아마도 사원의 이름은 백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는 백장호의 혼외자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낚시터지기 손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사원에게 있어서는 그가 아버지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가 떠난 사원을 그리워하며 사원의 이름을 따서 현재 가게 이름을 주한낚시라고 지은 것이 아닐까 싶죠. 원작에서 보면 그가 운영하던 낚시터는 일반인의 출입 없이 유일하게 백장호가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주기적으로 그 낚시터를 찾아와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현재 사원을 유심히 바라봤었는데요. 그의 똑똑함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의 신체를 매번 체크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죽은 사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장호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의 혼외자인 사원이 죽은 손자의 신체 조건과 영리함 모두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페인 손자를 자신 옆에 더 이상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 집안과 대선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손자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원을 자신 집으로 데리고 와 아무도 모르게 죽은 사원 자리에 대신 앉게 한 것인데요. 이는 현재 사원과 결혼하기로 했던 인하 자리에 희주를 꽂아 넣은 것과 같은 것이죠. 유유상종이라고 홍 회장 또한 백장호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어린 사원의 삶은 정말 처절했는데요.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사원이 되어 그 집에서 사원 행세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죽은 사원이 되어 그의 삶을 살아야 했죠. 그가 좋아했던 음식부터 시작해 공부의 옷취향까지 심규진으로부터 모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역겨운 행태에 한때 음식 먹는 것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죽을 것 같고 지옥 같았던 삶을 살고 있는 사원에게 유일하게 쉼과 평안함을 준 것이 바로 희주였던 것입니다. 그는 희주에게도 말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종종 악몽을 꾸곤 한다고 말이죠. 이 악몽 또한 진짜 사원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시작되었는데요. 그의 꿈에 나타난 것은 죽은 사원이 아니라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꿈이었죠. 친손자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들의 비정함을 보면서 그는 공포 속에서 자랐던 것인데요. 자신 또한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친손자처럼 언제든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었죠. 그래서 오로지 살기 위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2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의 반항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원의 얼굴 표정은 희주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죠. 진짜 사원이 죽은 것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원인데요. 그래서 사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게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진짜 사원에 관련한 모든 비밀은 낚시터지기 정상훈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작에서도 보면 현재 사원이 백장호 집에 들어간 후 그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나오죠. 백장호는 혹여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세상에 드러날까 그를 찾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를 찾는 것에는 끝내 실패를 했죠. 아마도 지난 사고에서 그 또한 사원과 함께 살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백시일가가 저지른 일에 대해 그가 증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원은 희주에게도 말했듯 백시일가를 처절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백장호 기념관 행사를 D-Day로 잡았었죠. 물론 현재 원작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는 백사원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희주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서류상 백장호 손자가 아니게 되면 진짜 백사원 또한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아마도 백장호 기념행사 날에
자신의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동시에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진짜 백사원을 잡기 위해 그곳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사원은 자신이 혼외자인 사실과 백시일가비리를 세상에 다 까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원이 진짜 사원을 납치나 죽일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그는 사원이 아닌 심규진에 의해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장호 기념관은 결국 심규진에 의해 폭발되는데요. 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무시해온 백장호를 향한 심규진의 증오심 때문에 생긴 일이죠. 심규진 계획은 애초 두 사원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똑똑한 현재 사원은 사전에 그것을 간파해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진짜 사원은 엄마가 자신을 2번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에 그에 의해 2번 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